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는데요. 너무나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잠시 잊어버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 몸 또한 그런데요. 눈과 귀, 입과 관련된 행위들은 너무나 당연히 여겨져 왔지만 그 가운데 한 군데라도 아프게 된다면 그 소중함을 더욱더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주제는 복부 냉증에 의한 구강 편평태선입니다. 복부 냉증과 구강 편평태선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관련해서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첫 번째 주제가 복부 냉증에 의한 구강평평태선입니다. 구강평평태선에 대해서 두 번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주제가 좀 다릅니다. 복부 냉증에 의한 거예요. 왜 한의학에서는 복부 냉증이 그렇게 중요하냐? 냉증, 냉하다, 차다. 이것은 한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병의 원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차면은 추운 겨울이에요. 추운 겨울에는 얼어서 얼음도 얼죠. 그게 난소의 혹, 자궁의 혹이에요. 근종이에요. 순환이 안 되죠. 순환이 안 되면 생리통도 생길 수 있고요. 순환이 안 되고 추운 겨울이면 임신도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구강평평태선이 바로 복부 냉증에 의해서 태양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오는 경우가 있더라. 이건 굉장히 독특한 이론입니다. 사실은. 아니, 구강평평태선은 이 구내염, 입안의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복부 냉증하고 연관이 되느냐 말이에요. 참 희한한 거예요. 한의학이 되는 게 정말 알다가도 모를 그런 학문인데 정말 깊이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재미난 학문입니다. 신기하고요. 또 이런 관점에서 구강평평태선, 그 어려운 구강평평태선이 나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례도 한두 사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많습니다. 복부 냉증에 의한 구강평평태선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복부 냉증 치료를 통해서 구강평평태선의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복부 냉증에 의한 그런 치료를 했는데 혈이 만들어지고 기혈이 순환이 돼서 입안에 태선, 말하자면 헐거나 이렇게 허옇게 되거나 이렇게 생기는 병. 이 구강평평태선은 그냥 놔두면 구강암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 쓰이는 그런 병 중에 하나인데 잘 안 나요. 이게 원인도 몰라요. 그런데 복부 냉증에 의한 것이 원인이 나올 리가 있나요? 없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생긴 사람은 복부가 냉해서 구강평평태선이 올 수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구강평평태선이란 구강 안에 평평태선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넓게 이렇게 허옇게 조직이 파이거나 괴사가 되거나 벗겨지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잇몸까지 또는 혓바닥까지 볼따기 안쪽
배꼽 뭐 그렇게 중요해? 태양과 같은 곳이에요. 배꼽은 태양과 같아. 말하자면 배꼽은 태양과 같이 배가 따뜻하고 온화해야 제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배꼽이 태양총인데 태양과 같이 뜨겁거나 이러지를 못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생깁니다. 허리가 아프다든지, 백납이 온다든지, 백납이 와요, 백납. 피부병 온단 말이에요. 피곤하다든지, 여러 가지 병들이 생겨요. 또, 십이경맥의 뿌리다. 배꼽. 십이경맥의 뿌리라는 게 뭐냐면, 피부와 연관, 경락과 연관. 경락은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안 가는 곳이 없어요. 부강 안까지, 혀까지. 십이경맥의 뿌리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오장육부의 근원이에요. 오장육부가 모두하고 연관돼요. 그 다음에 호흡의 문이에요. 호흡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호흡의 문이에요. 애가 탯줄 끊기 전에 탯줄로 호흡하잖아요. 호흡의 문이에요. 3초의 근원이에요. 3초. 상중하 3초가 있는데 3초의 근원이에요.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였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배꼽이라는 게. 그래서 배꼽이 얕거나 못생긴 사람 오래 못 살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떠한 같은 업종에 근무하신, 같은 업종에 종사하던 분인데 60을 못 넘겼어요. 근데 보니까 배꼽이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와서 진찰을 해달라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섭생을 잘못했어요. 이런 약점이 있는 사람이라도 섭생을 잘하고 평소에 생활을 잘하면 병이 안 오거나 들어올 건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왜?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부를 덜 해서. 태양총이고 십이경맥의 뿌리고 오장육부의 근원이고 호흡의 문이고 3초의 근본 뿌리라는 걸 몰라요. 상중하 3초의 근본 뿌리라는 걸 몰라. 배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한의학만의 독특한 이론.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병들이 호흡이 안 돼서 막 이상이 오거나 간 쪽으로 막 이상이 오거나 이럴 때도 배꼽을 중심으로 치료하면 좋아지는 경우 얼마든지 많아요. 태양총이라는 배가 따뜻하고 순환이 잘 돼야 하는데 그래야 복부가 제대로 율동작용을 하는 거예요. 애들은 보면은요, 눕혀놓고 복부가 율동이 잘 돼. 호흡이 잘 돼요. 근데 어른 이렇게 나이가 들면 어때요? 점점 흉식 호흡을 해요. 배는 안 움직이고 이것만 헐떡헐떡. 그건 숨찬 거예요. 그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꼴딱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배꼽 복부 율동. 그러니까 배가 안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배가 나오는 남자 형편없어. 배가 너무 나오는 여자는 더 힘들어. 더 문제가 커. 여성이 배가 많이 나왔다. 더 힘들어. 그래서 여성들은 이거는 모르지만 배가 조금만 나오면 아이고 이래요. 그래 복부에 복대를 막 이렇게 하죠. 하면 뭐해? 저녁을 죽게 잡숴야지. 저녁을 죽게 잡숴요. 배가 태양총답지 않으면 배가 나오고 피곤하고 남자는 힘을 못 써가지고 고민하고 이 정력 이런 얘기 의사가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안 된단 말이야. 정력이 떨어지고
입안에 염증이 생기고 이게 구강평평태선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나오고 이런 사람 보면 배가 차서 구강평평태선이 오는 거예요. 요게 핵심이에요. 복부에 냉증이 오는 거예요. 배가 차기 때문에. 차면 얼어요. 얼어가지고 이렇게 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복부에 냉증에 의한 구강평평태선은 환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복부 냉증에 의해서 구강평평태선이 왔다는 것을 아는 방법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강평평태선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복부 냉증에 의해서 왔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가 나온 사람, 또는 얼굴이 붉은 사람, 또 배가 냉하고 꾸럭꾸럭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다리가 찬 사람, 시려서 못 베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구강평평태선이 올 경우에 바로 복부가 냉해서 오는 거고,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한의학적으로 그 원인을 찾으면 얼마든지 복부 냉증에 의한 구강평평태선이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복부 냉증에 의한 구강평평태선이란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강의 내용에서처럼 복부 냉한 것을 치료했더니 구강평평태선이 좋아진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50대 남성입니다. 50대 남성인데 일본에 있는 치과 병원에서 구강평평태선이다는 진단을 받고 한방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의심이 많더라고요. 잘 안 믿더라고요. 아니, 그 치과 대학병원에서 못 고친다는데 한방적으로 과연 치료할까 하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그랬는데도 의심을 하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 못 고치는 어려운 병이라 하였고 평생 증상만 갈아치는 보존요법으로 평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도 혹시나 한방으로 완치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내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강의 병인데 구강에 대한 병이 아니라 약이 아니라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한약을 투여했더니 효과가 나기 시작했는데 사실 배를 따뜻하게 해서 입안을 치료해준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한방 치료가 느린데 이 환자가 약을 먹어서 언제 낫느냐, 왜 빨리 안 낫느냐, 정말 이것이 치료되느냐 이러면서 계속 확인하고 또 의심하고 확인하고 이래는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5개월 만에 완전히 치료가 되어서 이분 동의하에 동영상까지 제가 남겨놓은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의심도 많이 했고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동영상까지 해주면서 의리를 지켜주신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네, 영상까지 남길 정도로 정말 한방 치료가 만족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이 환자분은 생김새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환자가 복부가 냉하다는 것은 생긴 모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성양호형이라고 해서 키가 크지 않아요. 팔다리가 짧고 복부, 흉곽만 좀 이렇게 든든하게 생긴 이런 형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아시겠죠? 얼굴이 붉다는 것은 바로 배가 냉해서 호화가 위로 올라왔다는 표시도 됩니다. 두상이 크면 배가 나오고 바로 양호에 해당되죠. 그래서 생긴 대로 병행한다는 차원에서 양호를 다스리고 배를 따뜻하게 해줘서 전신의 건강이 좋아지게 해서 구강
편평태선을 치료할 목적으로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네, 역시 치료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불편함은 없었습니까? 네, 여러 가지 불편함 증상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주소증은 구강평평태선이고요. 술을 자주 마시니 입병도 자주 났고요. 아프기도 하고 상가집 가서 홍어를 먹었는데 더욱 아파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또 성생활을 좋아해서 성생활도 자주 했고요. 자극성 있는 거 이런 것을 먹으면 너무너무 아파서 고통스럽다고 했고 과민성 대장 증상으로 술을 마시기만 하면 설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목 디스크가 있고 대변이 묽게 나오고 이렇게 변이 항상 좋지 않았는데 이것은 바로 배가 냉하다는 뜻이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치료해줘야 된다는 것이 한의학의 큰 원칙입니다. 비염이 있고 발을 내놓고 자야 하고 허리가 당기고 아프면 추위를 많이 타고 배가 나오면서 가스가 차고 어려서 설사하면 물이 나오는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네,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네, 요즘은 괜찮다고 하지만 항상 변이 묽고 과민성 대장 증상도 있었으며 배가 나오고 가스도 차고 추위를 많이 타는 것으로 봐서 배가 냉해서 순환이 안 돼서 나타나는 구강평평태선으로 판단하고 감히 이중탕을 투여하였는데 거기에다가 때에 따라서는 부자를 가하기도 했고 때에 따라서는 보호하기 위해서 녹용을 가하기도 해서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언제 치료할 거냐 이렇게 조바심을 내는 사람인데 세제를 쓸 때까지 전혀 입안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당연합니다. 배가 냉해서 그것을 순환시키고 배를 따뜻하게 하는 작업을 해서 입안을 치료하는 거니까 빠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치료가 빨리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의심이 많아서 조바심 내고 언제 치료되느냐 막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네 번째 복용을 하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섯째 되면 조금 다르고 여섯째 쓰니까 조금 달라지고 해서 5개월 정도 한약을 쓰고 침을 놓고 나서 그 어려운 구강평평태선이 치료되었고 음식도 매운 것, 짠 것, 뜨거운 것을 마음대로 둘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되었다고 해서 굉장히 고마워한 이런 적이 있습니다. 네,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죠. 병의 치료에 있어서 환자와 그 치료자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박사님을 믿고 꾸준히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의학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치료에 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쉽지 않은 뒤통수 허는 병이랬어요. 뒤통수가 헐어서 오는데 이게 치료가 쉽지 않더라요. 사람이 몸에는 어디나 다 헌 데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헐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진물이 났다가 헐었다가 이 헌되는 것은 뭐냐면요. 일종의 썩는 거예요. 상처가 안 아물고 고름도 나오고 피고름도 날 수도 있고 진물도 날 수 있고 딱지가 않고 다시 또 가렵고 또 긁으면 딱지가 떨어지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는 병은 그 근본 원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쉽지 않은 뒤통수 허는 병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뒤통수에 허는 것은 바로 뒤통수에 창이 생기고 창이라는 건 뭐냐면 곱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곱는 것도요 피부병이에요. 피부병이 일종이에요.
근데 깊이 골무면 얘기는 또 다르죠. 외과적인 이런 치료가 되는 건데, 창은 일종의 곪는 병이에요. 심지어는요, 창이 나서요, 여기에 창이 왔는데요, 이렇게 부풀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막 딱지가 막 그냥 덕지덕지 이렇게 앉았어요. 어떻게? 소가 똥에 이렇게 들어놓다 일어나면, 뭉개고 일어나면 덕지덕지 여기 묻잖아요, 소똥이. 그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막 그냥 이걸 고쳐달라고 왔어요. 이야, 법조계 근무하는 사람. 근데 왜 왔느냐? 외국에 살았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이래가지고 술 많이 들고 너무 무리해서 이게 왔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낫긴 났어요. 났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허는 병도 이 뒤통수에 생기기도 하고 팔다리에 생기기도 하고 다 달라요. 원인이. 치료법이 다 달라요. 한 가지 치료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물 났다가 또 저기 하면 딱지 생기고 비듬 생기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꾸. 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해줍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나두창이에요, 나두창. 나두창. 근데 이 나두창은 특징이 전체적으로 머릿속이 전체적으로 창이 생기는 거예요. 막 곪고, 진물 나고, 딱지 생기고, 이게 머릿속에 막, 그래가지고 덕지덕지. 그래서 진물 나서요, 이 머리카락이 다 이렇게 딱 붙었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데 오늘 얘기는 요 뒤통수만 그래요, 뒤통수만. 그런 걸 얘기해요. 나두창의 일종이에요. 몸의 분류로 진단하는 한의학적인 관점. 머리에 창이 생기거나 두통이 오거나 어지럽거나 어떤 병이 오는 것은 다 풍열에서 오는 거예요. 나두창도 마찬가지예요. 풍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요 뒤통수에 오느냐? 요 뒤통수가 뭔지 아세요? 여기가 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풍지라는 현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어때요? 우리가 옷깃을 올리죠. 추우니까. 여기로 바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뒤통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바람이 들어가는 거니까. 바람풍이잖아요. 큰일 나죠. 중풍이 올 수도 있어요. 자, 가슴의 병. 가슴이 답답하다. 가슴에 여드름이 난다. 가슴에 창이 난다. 이거는 뭐야? 담열에서 온 거다. 허리 이하는 한습에서 와. 이렇게 크게 나눴지만 아까 얘기한 제가 여기에 창이 났더라 이런 얘기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 깜짝 놀랄 정도예요. 이게 한방적으로 치료돼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이 캐나다에 살았었는데 얼마 전에 다시 몸이 안 좋아서 왔어요. 근데 말끔하게 낫고 재발 안 해요. 말끔하게 낫고 재발 안 해요. 한방적인 치료받는다. 이와 같이 몸의 분류로 진단하는 한의학적인 관점이 어느 곳에 낫느냐에 따라서 원인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여기는 왜 났을까? 여기는 팔다리는 일단 비위에 속하죠. 팔다리는 부안서습조화를 해치고 다니는 곳이죠. 부안서습조화에 못 이기면 바로 거기에 창이 생기는 거예요. 먹는 섭생이 잘못되면 여기에 창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두 가지 다 범했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음식 먹고 술 많이 마시고 또 반팔 입고 다니면서 막 그냥 열불이 나니까 바짝 말랐어요, 사람. 그래서 여기가 창이 났다.
창이 나도 어느 곳에 났냐에 따라서 원인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 한의학만의 독특한 이론. 정말 기가 막힌 학문입니다. 한의학. 나두창이라는 것은 나두창. 두창이에요, 두창. 네. 한의학에서는 머리에 나는 병을, 머리가 허는 병을 나두창이라 해요. 두피에 지루성이 각질이 생기고 가렵거나 벌레가 기어가는 듯 스멀거리는 현상. 붉게 올라오기도 하고 비듬이 떨어지기도 하고 딱지가 않기도 하고 짓물났다 딱지 않다. 짓물났다 딱지 않다. 이게 나두창. 머리가 허는 거예요. 머리가 허는 거 왜 그렇다 해서 풍열이라고 그랬죠. 풍열. 창이라는 건 피부병이 일종의 피부병이야. 피부병인데 허는 거야. 피부병 종류가 많아요. 그냥 가려운 게 있고요. 이렇게 진물 나거나 헐거나 뭐 각질이 생기거나 허옇게 비듬이 떨어지는 이런 피부병의 종류가 많은데 창은 허는 거예요. 피부가. 그래서 진물 나는 거예요. 각질이 생기고 딱지가 않는. 창의 종류는 머리에 창이 생길 수 있어. 나두창이라고 그래. 하체로 창이 생길 수 있어. 신장풍창이라고 그래. 하체로 생긴단 말이야. 이쪽으로 막. 가려운데 이쪽으로만 가려워. 근데 긁다 보면 진물이 나고 닦지 않고 진물 나고 닦지 않고. 생식기에 창이 생기는 하감창. 생식기에 생기는. 온몸에 생기는 악창이 있어요. 온몸이 다 곱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이 무명악창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아주 본인은 가렵고 환장을 하는 거죠. 딱지 생기면 딱지 확 피 그냥 막 나게 막 만들고 그래요. 근데 그게요. 코 비염 치료하는 약을 쓰니까 싹 없어지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이 재반악창, 무명악창. 네. 창의 한의학적 치료는 창이 나는 몸의 부위에 따라서 원인과 치료법이 다른 것이 바로 한의학적인 창의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하감창은 또 신장풍창은 다 달라. 나두창 다 달라.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한의학적인 치료가 다 달라. 처방이 다 달라. 같은 창인데. 네. 그래서 뒤통수 허는 것은 나두창의 일종이고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뒤통수 허는 병 이렇게 오늘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것도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으면 한의학적으로 얼마든지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 주제는 쉽지 않은 뒤통수 허는 병입니다. 뒤통수가 헐어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 한의학적 방법으로 치료가 된 사례가 있을까요? 네. 70대 여성이 내원했습니다. 이분도 제1교포가 되겠는데요. 일본에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서 한방을 치료를 받으려고 한국에 내원하였고 지인의 소개로 본원에 내원한 것입니다. 이분은 작년에 전신에 아토피 좁쌀처럼 돋아서 피부과 약을 먹고 가라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불편한 것은 뒤통수 허는 이런 현상이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치료를 위해서 멀리 한국까지 오셨는데요. 이 환자 다른 불편함은 없었나요? 네,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았습니다. 70세니까 아무리 관리를 잘했더라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겠죠. 뒤통수가 헐고 버짐처럼 허옇게 비듬이 있고 좁쌀처럼 올라오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원인을 물어봐도 원인을 알 수가 없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어서 한방 치료를 위해서 내원을 한 것입니다. 연세가 많은데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일거리를 만든다고 가족들이 성화였습니다. 좌측 목이 아프고 90년도에 목 디스크로 입원했던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대변 소변을 잘 보고 설사는 잘 하지 않는 장은 건강한 편이라고 했고요. 가끔 귀에서 소리 나고 손톱이 우글우글 변형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3, 4년 전에 이사하느라고 힘들고 그런 다음부터 좌측 귀가 터질 듯 이런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군요. 생긴 모습은 어떤가요? 키도 작고 몸무게 50kg 정도 나가는 피부가 건조하고 마른 체질에 되겠습니다. 키가 작으면서 마른 체질이라는 것은 내열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열, 속열. 속열이 계속되면서 위로 올라가면 열생풍에서 풍열에 의해서 나두창, 말하자면 뒤통수에 창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체질적인 것과 나타난 증상을 동시에 위주로 해서 치료를 해야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치료는 어떻게 해주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나두창을 치료하기 위해서 풍열을 다스리는 술로 법제한 방풍 통성산을 투여했습니다. 이 약은 가루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술로 법제를 하고 가루약을 투여한다는 것입니다. 한약 그러면 일반적으로 물약을 생각하죠. 탕제. 그러나 머리 쪽으로, 머리 이상의 병들, 얼굴병은 가루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위로 약기운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술로 법제를 하고 또 가루는 약기운이 위로 올라가니까 바로 머리 쪽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 효과를 높게 하기 위해서 가루약을 형태를 만들어서 투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이 상부에 있을 수도 있고 하부에 있을 수도 있고 하부에 있는 약은 하부에 쓰는 약은 알약이죠. 상부에 쓰는 약은 가루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약으로 투여하면 가루약을 물약으로 투여하면 효과가 3분의 1도 안 납니다. 가루약 형태로 써야 가루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상부의 병, 특히 이 뒤통수에 허는 병 같은 상부의 병은 바로 가루약을 쓴다는 것이 묘한 한의학의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한약을 투여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1개월 복용하고 나서부터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환자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효과가 나기 시작하니까 매우 감사하다고 하면서 다른 환자를 소개하는 아주 확실한 기고 아니고 확실한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루약 형태라니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치료가 효과가 나기 시작하니까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고 다른 환자도 소개해 줬고 감사하다는 연락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처럼 쉽게 치료하기 힘든 뒤통수 허는 병, 나두창. 참 용어가 생소하지만 분명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방 치료로 꼭 치료 적극적으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건강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 사연까지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분당에서 오미정님의 건강 고민 사연 도착해 있습니다. 박사님, 저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남편이 탈모가 심한 대머리입니다. 그런데 25살 된 아들이요. 자기도 유전이 될까봐 고민이 된다면서 탈모 예방 양약을 먹겠다고 하네요. 아직 어린데 무슨 약을 먹느냐며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 약이 부작용이 있다고 하던데 괜찮을까요? 혹시 한의학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탈모가 유전이 될까봐 20대 아드님께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버님은 대머리가, 윗머리가 없으세요. 제 나이 때 없으셨는데 저는 풍성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탈모 예방 약을 먹는데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연약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의학적으로 모발이라는 것은 남자의 경우에는 콩팥에 해당되고 여성의 경우에는 피와 연관됩니다. 그래서 여성이 머리카락이 빨리 휘어지거나 또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혈이 영화를 못 누르기 때문에, 즉 자궁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혈이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콩팥과 연관된다고 그랬어요. 콩팥이라는 것은 근본 정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정이 부족하는 현상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도 약하게 태어날 수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자위행위를 많이 한다든지 또는 성생활을 많이 한다든지 스트레스를 몹시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정이 소모되면 머리도 빨리 쉬고 머리카락도 빨리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섭생에서 정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는, 그 다음에 정을 보충해주는 이런 방법들을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할 것은 머리에 정수리에 보면 백회혈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뜸을 뜨면 머리 빠지는 게 머리가 풍성해집니다. 저는 거기다 매일 뜸을 뜨는데요. 그래서 이 머릿속을 보면요, 그냥 뽀얗게 까맣게 이렇게 올라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을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식에서는 쌀미음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검은 깨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검은 콩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검은 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할 때 쌀에다가 검은 콩 같은 걸 넣어서 해서 드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조반석주기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저녁을 가볍게 들어야지 저녁을 많이 먹으면 토국소해 버리기 때문에 탈모에도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저녁을 많이 먹으면 뚱뚱해지기 때문에 스벨이 성하기 때문에 스벨이 성하면 스벨이 위로 올라가서 머리카락을 빠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신기가 부족하고 신정이 부족하면 허화가 뜨기 때문에 얼굴이 벌개져요. 그렇게 되면 허열이 올라가서 모근을 망가뜨리고 스벨이 성해져서 머리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생활을 잘해서 섭생을 잘 지켜서 건강해지면 또 그에 맞는 뜸 치료를 하면 얼마든지 탈모를 예방할 수 있지, 임시로 예방하는 약약 같은 것을 드는 것은 글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오미정님, 오늘 상담 도움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복부 냉증에 의한 구강 편평태성과 쉽지 않은 뒤통수 허는병, 이 두 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백세 건강을